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재호입니다. 올해 52이에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뜻깊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30년 전 잃어버린 사랑과 30년 후에 알게 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1994년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에 혼자서 전국 일주를 떠났죠. 배낭 하나 메고 무작정 기차표 끊어서 내려간 곳이 경주였어요. 그날 오후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불국사 근처를 걸어가던 제가 완전히 흠뻑 젖었죠. 옷이 몸에 달라붙고 신발은 질척질척했어요. 어디 비 피할 데 없나 두리번거리는데 작은 전통찻집이 보이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따뜻한 온기가 확 감쌌어요. 보리차 끓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요. 그런데 구석 자리에 저처럼 비에 젖은 여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게 민숙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어 있고 흰 블라우스가 비에 젖어서 속옷이 비쳐 보였어요. 그런데도 어쩐지 야하다는 생각보다는 안쓰럽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죠. 실례지만 같이 앉아도 될까요? 다른 자리가 다 차서요. 그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는데 눈이 정말 맑았어요. 비 내리는 소리만큼이나 깨끗한 눈이었죠. 네, 앉으세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여행 중이세요? 네, 전국 일주하고 있어요. 민숙 씨도 혼자신가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 죄송해요. 그냥 그런 이름일 것 같아서요.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이름이 민숙이었어요. 운명이었나 싶었죠. 비가 그치지 않아서 결국 2시간 넘게 그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둘 다 대학생이고 나이도 비슷했어요. 그녀는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숙소는 어디 잡으셨어요? 아직 못 잡았어요. 원래는 야영할 생각이었는데 이 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떡하죠? 결국 근처 여인숙을 찾아다녔는데 관광철이라 그런지 어디든 만실이었어요. 겨우 찾은 곳이 방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방은 하나뿐인데 괜찮으시면. 사장 아주머니가 미안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민숙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방에 들어가니까 온돌방이었어요. 이불 2채가 깔려 있고 작은 TV 하나.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죠. 저는 바닥에서 잘게요.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민숙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같이. 괜찮아요.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작았어요.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니까 어색했어요. 서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그런데 밤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무서워요, 천둥 소리. 그렇게 말하면서 제 팔을 잡더라고요. 손이 차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녀의 손을 잡고 호호 불어줬죠.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를 안아줬어요. 처음엔 그냥 위로하려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어요. 부드러운 꽃향기 같은. 그리고 피부가 정말 부드러웠어요. 마치 비단 같았죠. 키스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처음엔 살짝 입술만 맞대는 정도였는데 점점 깊어졌어요. 그녀의 입술이 따뜻했고 혀끝이 달콤했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몸을 어루만졌어요. 목덜미, 어깨, 팔. 그녀가 작은 신음을 내뱉을 때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옷을 벗기는 것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단추 하나하나, 지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그녀의 피부가 드러날 때마다 제 숨이 막혔어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20살 여자의 몸이 그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녀도 제 셔츠 단추를 풀어줬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프면 말해요. 제가 그렇게 속삭였을 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그래서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저를 꽉 껴안을 때 그녀의 가슴이 제 가슴에 눌렸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죠. 제가 천천히 들어갈 때 그녀가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아프다는 게 아니라 놀란 소리였어요. 괜찮아요? 네. 계속해요. 서로의 숨소리, 심장 뛰는 소리, 작은 신음들이 빗소리와 어우러져서 마치 음악 같았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는 오래 끌어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냥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비는 그쳤고 창문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더라고요. 연락 꼭 해요. 약속이에요. 그녀가 제 손에 종이 쪽지를 쥐어줬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제 번호도 적어드릴게요. 그렇게 서로 번호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헤어졌죠. 부산 가면 꼭 연락 주세요. 당연하죠. 일주일 후에 전화드릴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 날 대구로 이동하는 고속버스에서 폰을 놓고 내린 거예요. 그 시절엔 핸드폰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종이 쪽지도 같이 폰 케이스에 끼워놨는데 버스터미널로 다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버스는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민숙, 부산에 산다는 것, 나이 20살.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어요. 그 후로 30년이 흘렀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부산 가서 민숙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숙이란 이름이 얼마나 흔한지 그때 알았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고 30살에 결혼도 했어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 병원 다녀봐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인연이 없나 보다 했죠. 아내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42살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민숙 생각은 가끔씩 났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하지만 30년이면 많은 게 바뀌잖아요. 얼굴도 목소리도. 설마 만나도 알아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치더라고요. 혹시 재호 씨? 뒤돌아보니까 50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자르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그런데 눈이 똑같았어요. 민숙 씨? 맞아요. 정말 재호 씨 맞네요. 30년이 흘렀는데도 금방 알아봤어요. 물론 나이는 들었지만 그 맑은 눈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일하세요? 저는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회사가 여기 있어요. 이사 오셨다고요? 그렇게 3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민숙도 결혼했었대요. 하지만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재호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했었는데 아내를 10년 전에 잃었어요. 아, 죄송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어요. 50대의 사랑은 20대와는 달랐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깊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으니까 더 배려했죠. 어느 날 저녁 민숙이네 집에 갔어요. 작은 원룸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30년 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서로에게 끌렸어요. 이번에도 키스부터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여유로웠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녀의 피부는 예전보다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것도 아름다웠어요. 30년 동안 당신만 생각했어요. 저도요.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어요. 30년의 공백을 메우는 시간이었어요. 이번엔 더 깊고 진했어요. 서로의 몸을 탐하듯 어루만졌고 더 오래 껴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숙이가 가끔 묘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도 조심스러워 했어요. 잠깐만요, 전화. 방 밖으로 나가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거예요. 누구 전화였어요? 아, 그냥 친구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아직 이혼을 안 한 건 아닐까? 재호 씨,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날 민숙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데요? 무슨 일이에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주말 민숙이가 정한 카페에 갔어요. 그런데 민숙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같이 왔어요. 키가 크고 눈이 큰 게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재호 씨 소개할게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 준호예요. 안녕하세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들, 민숙에게 아들이 있다고? 아들이 있으셨어요? 재호 씨가 아빠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0년 전 경주에서 헤어진 후에 임신한 걸 알았어요. 연락처도 없고 어떻게 찾을 방법도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재호 아저씨, 아니 아버지, 그 아이가 제 아들이었어요. 30년 동안 몰랐던 제 아들이.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결혼은? 준호 아버지로 호적에 올려준 분이 계셨어요. 좋은 분이었는데 1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민숙이 조심스러워 했는지, 왜 전화 받을 때 나갔는지. 저 아버지랑 DNA 검사해봐도 될까요?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당연히 해야죠. DNA 검사 결과는 99.9% 일치였어요. 준호는 정말 제 아들이었어요. 30년 동안 아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아버지, 저 대학원에서 의학 공부하고 있어요. 내년에 의사 시험 봐요.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가 혼자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없어도 씩씩하게 자라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민숙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수가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준호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을 다시 만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랑 결혼하실 거죠? 그 질문에 민숙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 후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민숙과 결혼식도 올리고 준호와도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30년 늦었지만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준호의 의사 시험 응원도 하고 대학원 졸업식도 참석했어요.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된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한 거지. 아니에요. 아버지를 닮아서 끝까지 포기 안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민숙은 지금도 예뻐요. 50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엔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정리해요. 가끔 30년 전 그 비 오던 날을 생각해요. 만약 그때 폰을 안 잃어버렸다면, 민숙과 연락이 됐다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3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신기해요. 3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고 몰랐던 아들까지 얻게 되다니.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년이 흘렀어도 민숙을 한 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고요. 두 번째, 용서의 힘입니다. 처음엔 민숙이 30년 동안 숨겼다는 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세 번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대에 다시 만난 사랑, 30년 만에 알게 된 아들. 모든 게 늦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소중했어요. 네 번째,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에요. 준호를 키워준 의붓아버지도 진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늦었지만 진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요. 민숙은 30년 동안 저를 기다렸어요. 준호는 아버지 없이도 훌륭하게 자랐어요. 저도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겨냈고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3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기다림 끝에는 더 큰 행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민숙과 준호, 그리고 제가 이룬 이 작은 기적처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을 나눠드렸는데,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소중하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